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연방의사당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가졌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임을 공언하면서도 직접적인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대립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밖에 물가 불안을 비롯한 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해제를 시사해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정연설은 역시 가장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모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메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시작부터 아주 강력하게 러시아를 규탄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유세계의 근간을 흔드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그런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푸틴 대통령은 물론이고 푸틴 대통령의 부패한 측근들에게도 제재를 가할 것이다 하는 언급도 했고요. 연방 법무부에 전담반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에 전담반을 설치해서 러시아 범죄 행위를 추적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전쟁 개시, 그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 하는 여러 가지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단죄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아무리 전쟁이지만 전쟁 범죄, 민간인들에 대한 어떤 그 살상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어제는 아무튼 그 러시아에 대한 규탄이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느껴진 그런 어제 국정연설이었습니다. 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사실을 또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점을 아주 강조했죠. 그래서 그 제재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서방 국가들과 함께 대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중요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건 미국 상공에서 이제 러시아 모든 항공편이 통제된다는 거, 이제 그런 얘기죠. 그동안 동유럽이라든가 유럽 쪽에서는 이런 그 러시아 그 여객기들, 항공기들의 이 항공 운항을 통제한다는 폴란드라든가 이런 영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도 드디어 이제 러시아 항공기들에 대해서 제재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제재들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것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가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 있고, 그만큼 미국이 효과적인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30% 이상 하락했고, 러시아 주식이 40%가 폭락하고, 이런 구체적인 그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강력한 제재를 유지한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했고요. 이 제재를 통해서 푸틴 대통령의 죄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접적인 무력 사항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군사적인 지원 얘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지원이고요. 미군이 직접 나서는 일은 이제 없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 찬사를 보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지원과 무기 지원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그러니까 미군이 직접 이 행동에 나서는 것은 미군 병력, 지상군 병력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파병된다거나, 또는 미군의 미사일이,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돼서 러시아 쪽에 타격을 준다거나 또는 공군이 나서서 폭격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게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없을 거라는 걸 어제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대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군이 우크라이나 땅까지 가서 또는 미국이 직접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땅에 뭘 발사해서 러시아군에게 타격을 주고 이런 그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죠.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그래서 나토 관계상 동유럽에 미군을 전진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토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혹시라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그 침략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뭐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이런 나라를 혹시라도 공격하게 된다면 그건 이제 나토 회원국으로서 방어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동유럽에 전진 배치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했고요. 그래서 어제 연설을 보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미국이 군사적인 행동은 안 할 거라는 거. 그걸 확실히 했다는 것도 어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러시아를 막겠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준 셈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군사적으로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이 할 수 있는 간접적인 대응은 하겠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할 것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솔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를 상대로 한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또 예고했죠. 그래서 지금도 뭐 많은 조치들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재를 해서 러시아 경제에 고통을 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지금 그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힘들면 빨리 러시아는 이제 포기하고 이제 협상을 해서 평화 협상을 해서 받아들여라 아마 이런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러시아를 더 약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아무리 무력을 사용해도 절대 자유세계의 결의를 약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외에도 이 미국 경제 또 코로나19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예, 사실은 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게는 또 관심 있는 네.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당면 과제가 물가 불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요즘 주변에 다니다 보면 어디 점심에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을 사 먹기도 좀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맞아요. 하고 있고요. 네. 마켓에 가서 장 보기도 어렵다고 그래요. 예전보다 몇 개 집어서 계산하려고 보면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물가 빨리 안 잡으면 좀 심각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물가를 잡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국정 과제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 서민 경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에너지비 등도 낮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상당한 지금 자기가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전문가들도 뭐 언론들도 이 얘기는 이제 사실상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뭐 대통령이 이 말했다고 해서 다 해제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네. 해제는 뭐 CDC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쪽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지적도 있어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강력한 말에 비해서 실제 내용면으로는 대단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도 네,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은 굉장히 강력했고요. 네. 온갖 미사역으로 동원했는데 결국 남는 거는 말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하는데 적극적이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는 거.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연설했는지 알맹이가 없는 연설이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마치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좀 부잣집에 갔더니 아 걱정 마 내가 남이야 도와줄게 문제 없어 이렇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얼마를 도와줄 건지를 얘기를 안 하고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말만 걱정 마 내가 뭐 도와줄게 뭐 이러면 한편으로는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공허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정말 도와준다는 건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어제 연설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를 규탄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군사적인 액션에는 좀 침묵을 지켰다는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나토 가입을 원했는데 어제 연설에서도 보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군사 행동까지 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겠다고 하면 그건 뭐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의 테러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 사실은 그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얘기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좀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너무 그냥 추상적인 말들의 향연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좀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작전 노출이 우려돼서 아무 말을 안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근데 어제 연설회장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벤트가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 핫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상당히 좀 의식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뭐 연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석을 했죠. 조 바이든 대통령 연설을 경청했고요. 중간에 우크라이나 언급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사 거기 있으면 좀 일어나 보시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 대사가 그 우크라이나 국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일어나니까 아주 열렬한 박수가 이제 터져 나왔고요. 옆에 그 질 바이든 여사가 있다가 이제 끌어안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감동적이라면 감동적인 장면인데 이 질 바이든 여사가 이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청을 했죠. 초청을 해서 어제 그 하객으로 참석해서 연설을 듣다가 이제 이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는 이런 이벤트가 있죠. 있는 거니까 뭐 이 자체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화려한 말을 구사했지만 그 좀 알맹이는 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 그래서 뭔가 좀 보여주기식 쇼에 좀 급급한 것이 아니었냐 하는 좀 그런 좀 지적도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어제 국정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많이 엇갈리고 네, 있는 많이 좀 반응인데. 엇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네. 좋은 반응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전쟁이 났고 물론 미국이 직접 연관된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은 이 전쟁 나고 이러면 좀 애국심 같은 걸 굉장히 좀 느끼는 좀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어제 연설 참 좋았다. 뭐 분위기 좋았다. 이제 이런 얘기. 그리고 어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는 그런 모습 가지고 굉장히 공격하는 그런 내용도 SNS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너무 말에만 끝났다. 사실 연설 끝나고 생각해 보면 이 화려한 말 외에 남는 게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지적하는 SNS 유저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자유, 인권, 민주 정말 온갖 고결한 말들을 쏟아냈지만 결론은 뭐 결국 물론 경제 제재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지금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미국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전쟁이 이미 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또 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참전도 하지 않고 뭔가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러시아와 담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이렇게 말로만 뭐 자유, 인권, 민주를 주장하니까 좀 공허하다. 이제 이런 얘기. 특히 이 SNS 상에서 트위터 상에서는 이제 미국인들 외에도 비미국인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미국인들은 뭐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참 공허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